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언론 분위기가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일종의 대세라는 건데, 아무리 여름 기온이 마지막 자락을 놓아주지 않으려 해도 가을의 완연한 기운은 단풍이 들면서 본격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 아침 저녁 옷깃을 여밀 정도의 쌀쌀함은 이제 곧 겨울로 이어지겠구나라는 본능적인 느낌을 들게 하죠. 이게 기운이고 기세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이젠 언론에서도 집값 하락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실제 거래 현장에서의 분위기 그대로 풀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폭락을 언급하는 것도 있죠. 지금 유럽에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금 문제와 결부,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와 결부된 지금의 집값 구도는 절대로 고금리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당연받다 집값 상승은 고금리 발목에 묶여 있다는 사실. 고로 집값이 다시 일어설 기운마저 다 상실한 분위기도 전하고 있고요. 유독 송파만 외로워 보이는 건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난 홍일점과 같은 집값 추세. 결국 여타의 자치구는 본격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사실 환기시키기도 하고 있죠. 한국은행 총재와도 연관해서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건 집값이 30% 이상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PF 문제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집값 30%를 데드라인으로 보는 건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서 30% 이상으로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40% 이상 충분히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연히 내수 경기 자체가 지나는 동네 상가를 둘러봐도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사람도 없고 물건도 빠져 있고 사장님들 안색도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만큼 실질 소득 감소, 가처분 소득 축소라는 소비 여력 확대가 쪼그라드는 상황이니 당연히 구매력을 받쳐주는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소비 심리가 11개월여 만에 하락하면서 집값 구매력, 그러니까 더 이상 내놓은 집을 사줄 사람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서울 매물량은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7만 7천 건까지 나왔는데요. 이거 정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일이거든요. 이제 본격 집값 하락이라는 궤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실종 신고를 해야 될 판이죠. 팔고 나가고자 하는 매도자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엄청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그냥 철덩어리 매단 것처럼 수면에서 쑥 가라앉게 되는 거죠. 좀처럼 떠오르기 힘든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언론의 논조만 살짝 스캔을 해보기만 해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고, 뭔가 발을 슬슬 빼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요. 대세 하락장이 본격 시작된 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실거래 현장에서 가격이 실제로 빠지고 있었는데도 지표가 자꾸 상승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나오니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로 보였을 뿐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로 말하고 가격으로 증명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코 지표로 포장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황은 뚜렷한 하락세로 가는 중에 있고, 심각한 건 그러니까 속도, 얼마나 하락 속도가 붙느냐인데, 호가세가 하락 속도의 지연작전을 벌이면서 가격 띄우기로 연막을 피워도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당시에는 대외 여건이라는 변수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서남북 한국 집값은 미국 국채금리, 기준금리, CPI, PPI, 유가급 등 환율 문제, 한국 국채금리, 은행채금리, 코픽스, 가상금리 등등등 모든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작을 할 수 있는 해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다 외부 여건의 타격이 그냥 집값 하락을 향해서 공세적인 지표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설프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기동 타격됩니다. 바로바로 집값을 털어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하락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나타날 거고 낙폭 역시 역대급으로 떨어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언론도 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 언론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가자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가 오늘 한국은행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초반에 언론 보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동향조사 10월 25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부동산 거래량이 완전히 절벽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집을 살 의사, 그러니까 구매력이 충전이 되어 있느냐인데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집값이 다시 탱탱하게 살아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여지없이 오늘 발표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98.1을 기록해서 1.6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소비 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 추세고요. 부동산과 연관된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이 지표는 더 심각해서 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을 살 의향이 없다는 거죠. 그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니 뭐 서울 매물이 7만 7천 건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가계 재정,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도도 2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당연히 빚은 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4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지갑에 자물쇠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가뜩이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켜보자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뭐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신축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털어먹자고 덤비는 분위기가 있는데 자칫 뭐 골로 갈 수 있죠. 옛날에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지만 이제 뭐 더 이상 집값이 생각만큼 오를 수가 없는 구조. 당장 2차 하락장을 걱정해야 할 판에 아직까지 설거지를 하려는 수요가 이제 뭐 구축 매매 시장이 아니라 신축 분양 시장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어떨까요? 가계저축에 대한 전망 수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물가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피부로 느껴지니 매일 마트에서의 물건값 태그 단위가 틀려져 있다는 걸 목격할 수 있잖아요. 주택가격 전망도 역시 그리 낙관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매달 1억씩 오르는 것도 즐비한데 이렇게 지금 소비자 동향 심리지수는 더 이상 주도적인 매수세를 만들어낼 만한 여력을 고스란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이후 매매 시장은 거의 아비규환, 집을 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게다가 집값을 대폭 내려서 내놔도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번 하락장은 굉장히 오래갈 공산이 그래서 크죠. 이 때문에 매수세가 가격을 낮춘 매물 잘 물려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무릎 아래를 지나서 발목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릴 거예요. 이때는 진짜 엄청난 집값 출혈 경쟁이 일어날 거고요. 일본 법을 비교하는데 일본 애들은 기본 산업 구조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또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집값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버틴 거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장기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 경제 펀더멘털 잠재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처럼 비슷하게 부동산 의존 자산 시장을 너무 키워놔서 상당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방점을 찍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지금 언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2차 폭락을 얘기할 정도고 한국은행의 발표 역시 상반기와는 다르게 낙관적인 전망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추세 잘 살피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지금 구매력 있는 매수세가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7만 7천 건을 찍은 서울 매물은 폭증하듯이
연말부터 더 늘어나면서 집값은 더욱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